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미타불 천리기도 영상본문 32회째 됩니다. 오늘 소재는 본문 소재는 사업 성공 비결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사업 성공의 비결을 보통 천시, 그리고 지리, 그리고 인화,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꼽고 있습니다. 천시는 때를 찾아야 되죠. 자, 저 물건이 지금 이때 이 시기에 맞나? 계절적인 요인도 있지만 저 상품이 유행이 지난 상품은 아닌가? 또 어떤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상품인가 하는 걸 때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어디에 상품 팔 것인가? 고객을 누구로 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죠. 세 번째는 그럼 접근을 했을 때 인화, 서로 어떻게 마케팅을 해 들어갈 때 어떻게 상대를 설득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감동을 시키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또 가지고 주로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어떤 한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람이 젊은 시절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운동을 매우 좋아했어요. 운동을 좋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게 되면 축구나 뭐 야구나 또 뭐 테니스나 뭐든지 하게 되면 그 선수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운동을 맡으면 완전히 그냥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노하우가 뭐냐면 간단해요. 그 노하우는 가장 잘하는 선수를 찾아가서 그 분야에 가장 잘하는 선수 찾아가서 끈질기게 성실하게 매달리고 또 배우고 이래가지고 그 노하우를 전수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자기는 운동을 하나하나 정복을 해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을 이렇게 잘하게 되면 사람이 자신감을 얻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 30살쯤 됐을 때, 야, 내가 운동을 이렇게 무슨 운동이든지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랬는데, 참 성공을 했는데 나 사업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업도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스스로가 머리 생각해낸 게 가장 단순한 걸 한번 해보자. 처음부터 뭐 복잡한 거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가장 단순한 걸 찾아낸 것이 봉투 만들어 파는 일. 그 봉투 중에서도 서류봉투 있잖아요. 서류봉투, 그리고 편지봉투, 이런 걸 만들어서 파는 그걸 해보자. 그래서 봉투를 이제 만드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은 차, 우리로 지금 트럭 같은 거, 푸드트럭 같은 거 작은 차를 사가지고 그에 물건을 잔뜩 싣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뭐 문방구든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파는 겁니다. 1년 내내 팔았어요, 열심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 기름값도 안 나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니면서 팔라 그러니까 그게 거의 먹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낙담을 하고 나중에는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생활비가 없이 쪼들리게 돼서 이제는 아버지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느냐 하니까, 야, 너는 운동은 다 성공해놓고 왜 그거 성공 못하니? 왜 그럴까? 글쎄요 했더니, 너 운동에 성공한 비결은 가장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면서 노하우 배웠지 않니? 네, 맞아요. 그럼 이번에도 성공한 사람 찾아가 노하우 배워보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 내가 하나 소개시켜주지. 그래서 한 분을 아버지 아시는 분을 한번 소개를 받았어요. 가서 이제 자기 얘기를 또 했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해갖고 되지 않지.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먼저 일단은 관찰을 해야 돼. 관찰. 시장을 관찰하라. 시장을 철두철미 관찰해야 돼. 그 다음에 시장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열심히 성실히 뛰어야 돼. 그 다음에는 시장 관찰을 하고 열심히 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냐면 더 중요한 거는 너 자신을 알아야 돼. 너 자신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영업을 하는 기술로 좀 익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영업하는 기술도 없이 무조건 판매하는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업도 기술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걸 다 배워야 하는데, 그래서 사람은 첫째 장사하려면 그 물건이 이 시에 맞는지, 봉투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봉투는 지금 그냥 무료로 줄 때가 많아. 근데 그 무료로 주는 봉투 많은데 개인적으로 판매하려면 사람들 안 사지. 그걸 누가 살다고 그랬어? 그리고 한둘이 팔아가지고 어떻게 그 기름값이 나오겠어? 그러니까 너는 자 봉투가 지나간 봉투, 그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그 지리, 그게 천시와 지리를 얻어야 되는데 너는 천시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는 거야. 거기다가 너 자신도 몰라. 어떻게 사람을 인하를 해야 될지를 몰라. 천시와 지리, 인하를 세 개를 다 모르는데 어떻게 네가 성공하겠니?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스스로가 그애가 철두철미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뭘 해요? 연구를 합니다. 봉투 시장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 시장을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사실을 알았냐면 봉투라는 것은 많이 쓰는 데가 있구나. 어떤 업체가 가장 많이 쓰는 데 봤더니, 옛날에는 지금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광고가 뭐 인터넷으로 하고 또 TV도 하고 막 그걸 하지만, 옛날에는 광고가 DM 발송을 많이, DM 편지로 많이 발송을 했다니까. 팜플렛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봉투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돼. 인쇄물이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그걸 찾아가지고 보내고 하는 사람 찾아가지고 DM 발송하는 업체 찾았어요. 광고 업체 찾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어떻게 사장을 내가 찾아가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까지는 그냥 잘하는 겁니다. 쭉 해보니까 사장의 취미하고 뭐 다 해보니까 사장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아들을 좋아해. 자기 아들을, 사장 아들을. 축구를 하는데 축구 선수야. 이제 학교 이제 아직까지 이제 학생이니까. 그래 학생 축구 선수인데 그 축구 시합을 하면 꼭 참석하는 그런, 참석하고 격려해주고 막 그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알았다 이제 해서 축구공을, 엄청나게 좋은 축구공을 샀어요. 사가지고 하루는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눈을 떴고 이렇게, 누구시오? 제가 듣기로 이 사장님 아드님이 축구를 매우 좋아하고 축구 선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맞아요. 근데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 선물을 주고 싶어서 축구공을 사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당신하고 우리 아들은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 축구공을 준단 말이에요. 나한테 무슨 바라는 게 있는가 본데, 나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축구공 많이 있어요. 하고 이런 죄에 거절당하 쫓겨나 버렸습니다. 실패버리죠. 들어간 접근법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부담 가지겠죠. 안 가진 사람 없죠. 그게 그런 노하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 한방 탁 맞고 또 이제 불이 껴 있으면서 고시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서 터득한 게 뭐냐면, 사람을 친할 때에는 뭐는 바라는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대가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 물론 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부담을 갖게 하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매번 그 회사를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주기적으로 그냥 다닐 뿐이야. 다니면서 명함 쪽 인사하고 팜플렛 주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가 기회를 잡자. 그래서 어떤 기회를 잡느냐 하면
내 진심을 알리는 기회를 잡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바라는 그 사장한테 바라는 마음을 안 내게 된 거예요. 대신에 그래도 사장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유의 있게 깊이 관찰합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아들 축구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축구가 시합이 열리면 무조건 거기 갑니다. 가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애 하는지 그 보도를 보고 혹시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음에 오면서 소재로 이 대화 소재로 하려고 이제 아니고 지난번 시간에 어떻게 축구에 잘했나 그걸 소재를 하기 위해서 왔지 뭐 판매하는 거 아니고 사장과 친해질 목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같은 취미를 가지게 된 거다 이 말이죠. 그 애를 좋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애를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축구하고 있는데 그 사장 아들이 상대 축구공에 맞아가 머리가 터져버렸습니다. 너무 놀라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119로 막 했는데 119에서 오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 차로 이제 그 애를 싣고 병원까지 가는데 막 이렇게 골목골목에 갑니다. 그래도 병원 앞에 1km 앞에는 너무 막혀가지고 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덜치 업고 1km 뛰어서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다행히 큰 수술 안 하고 집고해서 이제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때 마침 그 아버지가 와가 그 사실을 보고 의사가 저분 아니었으면 정말 제때 도착했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큰 수술할 뻔했다. 참 저분이 참 수고를 많이 했다. 저 아들 살렸다. 그 말 듣고 나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 당신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옛날로 찾아와서 쫓겨간 걸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 모르겠지만은 내가 도와줄게. 뭐든 도와줄게. 얘기해보라. 그죠. 그래서 사실 이야기하면서 나는 봉투 파는 사람입니다. 여차여차 하면서 매번 봉투 팔려고 하는데 봉투를 갖다 지금까지 못 팔고 있습니다. 참 어렵네요. 그렇지만 난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 우리 회사 봉투 많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럼 우리가 주문해 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노력해가지고 그 편지 봉투뿐만 아니고 DM 발송하는 봉투, 각종 봉투 그리고 인쇄물까지 전부 다 해서 이분한테 다 줘라.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고객을 하나 확보했겠죠. 큰 고객이죠. 말하자면. 이것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사업 성공한 사람의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때 큰 경험을 해요. 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철저하게 이제 연구를 하죠. 상대를 연구하는데 방법이 딱 있다. 뭐냐면 절대 뭐 하지 마라. 절대 그 사람한테 바라는 마음을 내지 마라. 그게 핵심이에요. 바라는 마음 내지 말고 그냥 접근해서 친해줘라. 그냥 나는 이런 봉투 파는 사람인데 당신 팔고 안 팔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그 대신 그냥 계속해서 그냥 매번 주기적으로 방문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를 항상 자기도 갖고 같이 취미를 같이 해주는. 그 같은 취미고 그 아들 갖다가 같은 아들 팬이 됐으니까 같은 취미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동고동락 하게 되면은 같은 물건이라면 안 사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터득한 겁니다. 그 사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활용하고 여러 가지 해서 또 다른 각가지 이제 방법을 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알고 그래서 뭘 알아요? 천시와 지리와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확실하게 얻는 거예요. 자, 때를 얻는다는 말은 천시를 얻는다는 말은 이 물건이 지금 이 시기에 딱 맞는가? 그 다음에 또 이 계절에 맞는가? 또 이 유행에 맞는가? 그게 천시예요. 또 지리라는 것은 이 물건이 이 사장한테 맞는가? 또 이 회사에 맞는 건가? 그게 지리잖아요. 마지막으로 접근하는 방법에서 내 물건을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판매할 것인가?
그걸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은 가장 뭐를 해라? 항상 자신의 그 바라는 바 없이 그냥 마음을 갖다가 계속해서 줄 뿐이에요. 그 마음이 바로 자비한 마음이에요. 바라는 바 없이 주는 거죠. 주는 것을 우리가 자비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자비와 간정을 계속 베풀 뿐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노하우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로서 성공했죠. 자, 자비에 대해서 하나 또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어떤 그 자비의 마음을 어떻게 기르느냐.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작은 어떤 아버지가 애가 집에서 놀다가 밖에 나가죠. 집이 똑같은 집이 한 4살짜리 애가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시장 간 엄마 나가다가 막 그냥 길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애는 막 무조건 가다 보니까 아이들은 보통 직진하면 계속 직진해 버리거든. 똑같은 곳을 가거든. 근데 엄마가 오보니까 애가 저저저까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울고불고 막 찾으니까 결국 아버지한테 연락해주고 애가 없어졌다고 아버지가 막 찾아와서 같이 그래 막 같이 찾는데 그 아버지가 그 여자 보고 자기 아내 보고 뭐라고 했어요. 아니 당신은 말이지 애 하나 제대로 못 보고 애를 잊어버리냐고 막 뭐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파주소까지 가봤어요. 그때 마치 파주소에 가니까 애가 그 있어요. 어느 할머니가 울고 있는 애를 갖다가 파주소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파주소 가가지고 이제 애를 갖다가 그 엄마는 막 그냥 울며불며 막 안고 막 난리 나는데 아빠라는 사람에다가 4살짜리 보고 야, 니 엄마 말 안 듣고 말이야 집 그 나오면 안 돼 앞으로 나오면 안 돼 하고 막 호통 집에서 눈을 막 부릅뜨고 뭐라 하니까 애가 울면서 하면서 거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애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빠가. 자, 그런 아빠는 뭐냐면 이제 물론 앞으로 함부로 나가지 말라고 이제 교육 차원에서 행동을 하지만 그런 애는 어릴 때 그 경험이 아버지가 무섭다는 이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섭다. 자, 그럼 한 아이는 또 어떤 한 아이는 할머니 집에 놀러 가가지고 할머니 집 바로 옆에 고모집이 있는데 몇 번 왔다 갔다 어른들 같이 갔다 했는데 이제 할머니 없이 자기 혼자서 고모집에 가보기 시작한 거야. 갔는데 그 집이 그 집 같고 그 집 같고 해가지고 못 찾고 계속 갔는데 나중에는 막 멀리 가가지고 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또 그 아버지가 나타나고 엄마 나타나가지고 막 찾았잖아요. 막 애 부르면서 난리 났지요. 근데 나중에 그 애 입장에서 애가 막 한없이 이제 걸어간 거예요. 한없이 그 애가 한없이 걸어가다가 바닷가를 막 가다 보니까 바닷가 멀리 저쪽에서 누가 오고 있어요. 그게 아버지야. 그래가지고 저하고 아빠 하고 부르니까 막 그 아버지가 딸로 오더니 막 딸을 갖다가 안아주는 거야. 이렇게 안아주고 막 딱 안아가지고 막 보물처럼 그 딸아이인데 보물처럼 안고 막 와가지고 가서 엄마한테 주는 거야. 엄마가 막 딸 보고 막 아이고 우리 딸 하면서 막 비비고 얼굴 비비고 막 그냥. 근데 그 아버지는 하나도 뭘 하지도 않고 애를 따뜻하게 안아만 줬어요. 근데 그 딸은 커서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사람은 뭐예요? 막 뭐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앞에 있는 그런 아들인데, 그 아들 나중에 커서 아버지가 사이 갈등이 안 좋아가지고, 그 아들 나중에, 이 공황장애도 걸리고 해서 여러 가지 병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일찍, 단명에 걸렸어. 실제 죽었어요. 그 애가. 근데, 두 번째 그건 딸인데, 커서 이 아버지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이제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업자득이죠.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두 번째 아버지는 사랑으로서 정말 바라는 바 없이 그냥 사랑을 줄 뿐이었어요. 그게 이제 말 간세모사님처럼 사랑을 주는 사람이고, 앞에 아버지는 생각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성적이고 사리분별을 잘하는데 하여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애기를 막 뭐라 하고 그런 자기 기분에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상대를 베풀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그 아이가 얼마나 불안에 떨었겠어요. 불안에 떨어서 순간에 안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막 뭐라 하고 막 그러고 또 자기 부인도 보면 얼마나 애 잊어버리게 미안하겠어요. 근데 막 부인 보고 뭐라 하고 그 부부관계 안 좋았겠죠.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혼했어요. 이혼하고 그 아들은 그렇게 아파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 비극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마음에 안는다 해서 상대편을 막 뭐라 하고 그게 무자비가 아니고 무자비한 거아닙니까? 무자비한 거는 그런 결론을 가진 겁니다. 그런 자비하신 분은 관세몰처럼 자비한 사람은 그렇게 애가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 이제 공부 차원에서 우리 조금 전에 오늘 우리 공부가 뭐냐면 이 인품을 가질 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관용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런 뭔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리를 하자면은 사업에 성공하는 길은 첫째 천시를 얻고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라는 바가 없어야 된다. 바라는 없이 그냥 베푸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인품을 가지는 거다. 그걸 갖다가 깨우치면 정말로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장사뿐만 아니라 사람 없는 게 많잖아요. 뭐 정치를 하거나 뭘 하거나 모든 부분에서 그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어떻습니까? 집안에 대해서 마찬가지요. 집안에 아버지가 조금 뭐 해놔놓고 생색내려고 막 그러면 부인한테 나중에는 밑빈 받잖아요. 그 아무런 생색내지 말고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면 돼요. 아버지로서. 부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게 생색내지 말고 자기가 바라는 바 없이 자기 할 일을 묵묵하게 하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좋은 시간 되었습니까? 다음에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